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아까 이진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신 부분이랑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시트로 구체적으로 구글 시트를 가지고 옆자리 선생님 넛지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넛지라고 하는 말이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의 행동을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는 그런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또 나왔던 얘기지만 구글 진짜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소유해서 공유의 마인드로 선생님들 다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부장님이 시트를 쓰시는 걸 보고 실시간 공유가 된다는 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저 혼자서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지지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레벨 1 과정도 따고 레벨 2도 따고 트레이너 과정까지 거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쌓아놓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사이트가 좋아요, 이거 드라이브가 좋아요, 지메일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장점만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미 지쳤어, 이거였어요. 선생님들이 뭐 이제 겉으로는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 업무로 하실 때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소유의 개념으로 폴더가 오가고 사본이 만들어지고 이런 좀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이 편실의 벽이 이렇게 막히는구나. 그래서 좀 좌절 아닌 좌절, 상처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재작년에 중3 담임을 맡게 돼서 이제 옆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업무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다양한 업무를 공유할 필요가 있죠. 뭐 졸업 가운부터 해서 이제 내신 성적에 따라서 상장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업무를 나눌까 하다가 저 혼자 다루고 있던 구글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시트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공유 폴더 만들고 선생님을 초대해서, 지금 여기는 개인정보상이라 다 지웠지만 반번호랑 성명이 이게 나이스에서 바로 엑셀로 받아서 시트로 변환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서로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장 받는 것도 누가 받으러 갈지도 여기서 정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떠벌리고 나서 안 되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트를 한번 다루고 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시트를 가지고 업무를 공유한 사례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나침반 5분 교육이라고 하는 안전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기별로 시트를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수업에 들어가셔서 실시하셨느냐 체크도 받고, 교직원 현업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파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전입 오신 선생님이나 나가신 선생님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혼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트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교직원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근무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근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 파일을 한번 올려놓으니까 항상 방학 때마다 시무사님한테 전화해서 저희 근무조 대체 언제예요?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미리 알아놓고 사진 찍어 올 걸 막 후회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근무조 파일을 공유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때 근무하는구나 일 뿐더러 내가 언제 근무할지도 서로 같이 실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됐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부에서는 이제 동료 장학을 진행하는데, 이런 시트를 가지고 동료 장학 그 참관록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교장, 교감, 이순신, 서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참관록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참관 소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 나눔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참관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시트가
되게 중요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시트를 다루려면 크롬을 사용해야 되네. 그러면서 크롬도 한번 만지작거리게 되고 시트가 어디 저장되지? 아, 드라이브에 저장되는구나. 그래서 드라이브도 살짝 맛보게 되고 시트랑 가장 연동이 잘 되면서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설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공유 작업 같은 걸 진행하는데 이런 공유 작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유를 했다가 과제를 수업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까지 이렇게 다양한 구글의 도구에 점차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체 시트가 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넛지를 했을까? 이렇게 이 좋아요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또 다루게 되시면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하게 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뭐 따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게 엑셀이랑 되게 비슷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셀을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함수도 거의 동일하고요. 기능도 되게 많은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로는 설치가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아무 데나 접속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언제나 파일 하나를 가지고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서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구글의 맛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바로 당장 이용하실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구글 시트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구글의 시트에서 다룰 수 있는 꿀 기능을 3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체크박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드롭다운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고급 기능이긴 한데 여기 오늘 제 설명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와 시트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첫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체크박스 만들기예요. 체크박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체크했다 해제했다 하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구글 시트에서도 재작년까지는 없었던 기능이었는데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돼서 저 좀 써봐 주세요 하면서 업데이트 됐다고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료 같은 거 수업할 때 아니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와서 엑셀로 자료 작업을 할 때 참석 여부 해놓고 O나 X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응을 적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소문자 O를 적으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대문자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숫자 0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런 빈칸으로 놓여져 있다 보니까 밑에 따로 또 설명도 또 적으셔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움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기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좀 바뀐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체크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의 시트를 지금 안전연수 현황이라는 이런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체크박스를 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트 파일 그 윈도우의 맨 위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삽입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삽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뜨게 되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체크박스? 체크박스라는 기능이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체크박스. 이전에는 여기 new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발 좀 써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미 이제 정립이 돼서 없어졌네요. 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체크박스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했을 때 내가 이수를 했으면 체크 아니면 해제 이렇게 직접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들 중에 나침반 5분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께서 주차별 아니면 월별로 주제를 마련해 주시고 반별로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셨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안 됐는지 파악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더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목록 만드는 거예요. 선택 목록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름이 적혀 있고 부서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삼각형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교무, 학생, 연구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 교무 기획부라고 쓰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교무부라고 쓰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무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료 수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뭔가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해진 선택지를 부여하시면 그거를 수합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응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되게 쉽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부서 입력하고 선택 목록을 만들고 싶은 셀을 클릭하고요. 자, 클릭한 다음에 우측 클릭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위 메뉴가 뜨게 돼요. 하위 메뉴가 많이 뜨게 되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드래그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맨 아래 데이터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돼요. 데이터 확인이라는 창인데 이건 말 그대로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확인하는 그런 창인데요. 저희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만 다룰 거예요. 뭐냐면 이 기준, 여기 기준이거든요. 기준 부분인데 여기 범위에서의 목록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범위에서의 목록 이외에 다룰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룰 것은 항목 목록입니다. 항목 목록인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 목록으로 기준이 바뀐 후에 옆에 빈칸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 나와 있듯이 항목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택지로 넣고 싶은 내용들을, 항목들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교무기획부, 학생안전부, 교육연구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넣고 싶다면 그 사이사이에 쉼표를 넣어주시면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그 창에서 아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그 아이콘이 뜨게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저 파란색 점을 가지고 쭉 드래그하게 되면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같은 팝업 메뉴가 뜨게끔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연결하기 기능인데요.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x 해가지고 함수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많이 달아보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를 해결해 준 그런 기능이라서 선생님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직원 현황판이나 어떤 데이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런 자료들이 다른 시트에서도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 시트마다 그 데이터를 원본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또 다른 시트에 붙여놓고 이런 작업을 반복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원본 자료에 변동이 있을 때 각 시트에 있는 명단도 다 변경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직원 현황이나 비상 연락망 여기에 있는 선생님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을 근무조 아까 시트에서도 사용하고 싶고 아까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연수 현황에 있는 선생님 명단에도 쓰고 싶고 공개 수업 일정을 정할 때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직원 현황을 바꾼다고 해서 근무조에 있는 똑같은 명단이지만 변동이 안 되는 거죠. 또 지우고 여기 가서 또 지우고 여기 가서 또 지우고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또 까먹게 되고 제가 되게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하나를 돌려가면서 동시에 반영되고 적용되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그러므로 이제 이걸 실습해 보시려면 준비물은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원본으로 작업할 데이터베이스 시트가 있으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원본 데이터를 출력해 줄 시트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베이스 시트를 만드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만든 예제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 놓고 이번에 집중해 보셔야 될 거는 아래에 있는 시트명이에요. 시트명. 네. 시트명에 이 시트명을 직접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트 1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할 시트를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는 시트를 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데이터를 받게 될 지금 시트에 셀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위치를 잘 정하셔야 되는 게 이 셀을 기준으로 그 아래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데이터가 있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시트의 윗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그 셀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 위에 있는 함수 창에 직접 함수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게 될 함수는 import range라는 함수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엑셀엔 없고 구글 시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mport range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트에 있는 범위를 그대로 불러온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요. 그 형식은 아래에 적힌 것과 같아요. 는 import range 쓰시고 괄호 열고 시트의 주소를 따옴표로 묶으신 다음에 또 컴마를 한번 하시고 시트의 이름과 범위를 느낌표로 구분하셔가지고 따옴표로 엮으시면 됩니다. 이걸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원본 시트 링크 주소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겠죠. 원본 시트로 넘어가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 넣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따옴표 활용하셔야 돼요. 따옴표까지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쉼표를 누르시고 다시 따옴표를 만드신 다음에 아까 제가 시트 1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트명을 여기 시트 이름이 적힌 부분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제 보시는 것처럼 시트 1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렇다고 한 다음에는 느낌표를 또 적으신 다음에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트에서 보니까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첫 칸이 C4 셀이었고요. 표 마지막이 C23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빈칸인데 왜 이렇게까지 범위를 설정했냐 하면 새로운 선생님이 추가되실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C4부터 C23까지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입력했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엔터를 누르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류가 났어요. 이 REF라고 하는 참조를 잘못했다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 시트를 연결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아, 맞죠. 저희 공유를 하려면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보내서 초대했던 것처럼 시트와 시트를 연결하려고 해도 이 시트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액세스 허용 요걸 누르시게 되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시트에 있던 선생님 데이터가 그대로 옮겨와지게 돼요.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컨트롤 C9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제가 원본 시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지운다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시트의 목록도 변동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 변동이 있는 원본 파일 하나만 변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연동된 시트들은 자동으로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는 매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구글 시트의 세 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트 함수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른 선생님들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 시트에서만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사용하시고 익숙하시니까 더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옆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 보시게 되면 그 옆 선생님도 구글에 이런 엑셀이랑 비슷한데 더 좋네 하면서 다른 기능도 좋네 하면서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구글 도구에 물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